네, 반갑습니다. 11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자, 주말이죠. 날씨 좋고 산책 가기 좋습니다. 단풍 막바지지만 네, 구경들 실컷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아침 일찍 종목 진단을 들으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네, 오늘도 거래량 특징 종목 KH건설, 그리고 대한전선, 뉴스테마 특징주는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준비되어 있고요. 인기 검색 종목은 SK하이닉스와 카카오, 이렇게 6종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KH건설 먼저 알아보도록 할까요? KH건설은 그동안 그지 같아 막 이런 것들 많이 있었죠. 왜냐면 주가 많이 하락했었잖아요. 이 이유가 그 레고랜드 관련한 부분이었습니다. 레고랜드 관련한 부분 때문에 이제 뭐 유동성 위기 뭐 이런 것도 나온다 싶었는데, 최근에 주가가 급등한 이유는 뭐야? 그러면 그 위기가 해소가 된 건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게 320원부터 600원까지 올라갔으니 거의 100% 정도 상승했는데, 맞습니다. 유동성 위기가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공시가 나온 게 있는데요. 종속회사인 KH미디어에 대해 상상인 저축은행,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을 채권자로 해서 123억 8,640만원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채무보증을 결정했다. 이거 자체가 나 자신 있어, 유동성으로 괜찮아, 이런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레고랜드 같은 부분들은 이제 그동안 정부에서도 계속 밀어주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를 따지고 보면 그렇게 뭐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어쨌든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나 이제 괜찮아라는 어떤 느낌을 풍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가가 하락했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한 포지션들을 생각해 봤을 때 하락하기 이전 수준까지는 되돌려놓지 않겠느냐, 800원 정도까지 반등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최근에 외국인 동향이 굉장히 눈에 띄는 모습인데요. 주가가 떨어질 때 계속해서 순매수가 들어왔었단 말이죠. 자, 9월달부터 떨어지는 순간까지 매수가 계속 들어왔다가요, 주가 올라가니까 매도를 치는 모습인데, 얘네들은 지금 보면은 여기 하락할 때 매수가 들어가서 반등 나오니까 팔아먹는 차익 실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거는 기관은 원래 없었고요. 개인들만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주가 올라가니까 아마 달려들었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폭탄 돌리기가 되겠죠. 이제 누가 더 내 주식을 더 많이 가져가느냐, 그런 쪽이 될 텐데, 이제는 남아있는 건 매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추세는 그다지 좋은 포지션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 반등에서 이제 이 받아주는 어떤 물량들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주가 상승에 대해서 부담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 올라가고 있으니까 상관없습니다. 개인들이 받아주든 뭐 외국인이 받아주든 지나가는 똥개가 받아주든 뭐 그건 관계없는 거예요. 누구든 받아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주가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더 이상 받아줄 사람이 없다라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줄 사람이 없다라는 느낌이 들게 될 거예요. 언제? 내 주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요. 지금 보면은 과매수 국면 진입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한데, 요 포지션 일단 단기적 반등은 노려볼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단기 반등 그 이상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유동성에 대한 위기, 또 레고랜드에 대한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 좀 떨쳐내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에서는 수급이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일단 단기적 포지션 보셔야 되고요. 지금은 700원을 일단 넘어가서 800원 라인대 한 번 정도 더 올라가면 끝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네, 그 라인대에서 이제 변동성 생기게 되면 매도 포인트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은 들어왔던 물량 다 떨궈서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조금만 남아있으면은 쟤네들 좀 남아있으니까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나올 수 있겠는데, 일단 다 떨어져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포인트가 별로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700원 넘어가면서부터 아니면 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타났을 때 이제 매도 포인트, 이제부터 매도 포인트 기다리시면 되는 거고요. 신규 매수 지금에 들어가 볼까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하지 않으시는 게 유리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대한전선 볼게요. 대한전선도 지금 보시면은 네, 그동안 재미없었죠. 재미없었는데 2021년도에 많이 올랐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을 지금 인정받는 그런 구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 하락도 충분히 일어났고요. 1,500원대 라인에서 지지가 잘 되고 있는 모습이라서 나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위치를 잘 유지만 해준다라면 시장 분위기가 좋아졌을 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미국의 전력망 사업을 좀 따냈다. 300억 원 정도 규모가 됩니다. 뭐 시총 대비는 한참 작은 규모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죠. 그리고 올해 미국에서만 연간 누적 수주가 3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적 계속 증가세 보이고 있고요. 지금 누적 영업이익이 285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에서 3분기까지요. 285억이기 때문에 조금 약해요. 시총 대비해서 조금 약한 편이고 보통은 이제 이 정도면은 그래도 한 2천억 정도는 영업이익 나눠줘야 되거든요. 덩치에 비해서. 근데 그 정도까지 안 나왔다는 것은 글쎄요, 뭔가 사업이 잘 안 풀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네, 분위기는 계속 잡히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어쨌든 이런 상황을 보고 주가가 많이 내려간 상태에서 이제 반등을 좀 쳐줘야 되는데 자, 이게 지금 2021년도에 올라간 이 상승 부분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포지션만 계속 만들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현재 위치 계속 만들어질 것 같고요. 2200원, 2300원대 아예 넘어가게 된다라면은 추세를 좀 돌리는 형태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 조금 부족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대신에 지금 현재 시점은 약간 눌림목 형태입니다. 역배에서 치고 올라갔고요. 들어와서 지지선 만들었죠. 자, 1700원 지지 만들면 돼요. 그래서 반등이 나가게 되면 기술적 반등을 통해서 직전 고점 그때까지도 반등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죠.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지만 혹시라도 2200원대 넘어가기 시작하면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 판단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 전략 그대로 유지하셔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신규 매수 같은 부분들은요. 지금 내려가 있죠. 근데 이 지지선이 눌림목 형태로 완성이 된다면 매수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지받고 반등 나갈 때 1800원 정도 라인 때문에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 정도 반등 포인트 만들어지면 매수도 살짝 접근하시는 건 나쁘지 않겠습니다. 다만 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요. 박스가 네,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대 수익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해볼만 하지 않겠나 판단은 되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고요. 2000원까지만 올라가도 한 20%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라면 뭐 단기 접근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대신에 길게 보거나 뭐 흐름을 좀 크게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아래쪽 지지 라인 때는 일단 1700원이기 때문에 요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썩 좋지 않습니다. 만약에 서지 않고 계속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매수는 멈추시는 게 맞습니다. 매수하지 않고 기다리는 게 맞고요. 내려가는 거 말고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분위기 잡아줘야지 매수 포인트 나올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뉴스 테마주로 넘어가서요. 한국항공우주 보도록 하죠. 한국항공우주 주가 흐름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아요. 주가 많이 올랐죠. 주가 떨어지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추세가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좋은 호재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빈살만 관련한 그 부분이 좀 있죠. 회담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에너지, 방위산업, 인프라, 건설 뭐 이런 부분에서 협력을 좀 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했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방위 쪽으로 봤을 때 하나 뭐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또는 이제 한국항공우주 이런 것들 다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약간 좀 애매해요. 지금 추세라는 부분이. 근데 요거는 아래쪽 지지라인이 또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까지 나쁘다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4만원 정도 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일단은 역배열이기 때문에 주가가 바로 올라가기는 어렵겠죠. 뭐 특별한 뉴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느냐. 아래쪽 지지라인을 충분히 활용해서 횡보가 더 진행된 다음에 이평선을 모아갈 가능성이 있겠죠. 자, 주가가 더 하락할 만한 포지션들은 많지 않은 반면에 현재 지지선대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한번 개겨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다만 매수는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좋은 뉴스 있었는데도 반등하지 못했다라면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포지션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지지라인 때는 일단 4만원 정도 형성되어 있으니까 이 위쪽에서는 보유 관점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반등 나가면 어떻게 해요? 반등 나가면 매수해도 됩니까? 아니죠. 위쪽이 5만원 저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메리트가 많지 않습니다. 뭐 먹을 게 별로 없어요. 만약에 월요일에 올라서 한 46,000원, 7,000원까지 나왔다. 그러면은 먹을 게 더 없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예 이평선을 정배열 전환시키고 나서 대응하시거나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매수는 지금으로서는 네, 뭐 당장 접근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냥 홀딩하시면서 아래쪽 4만원 지지라인만 보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4만원 지지만 잘 되어준
된다라면 이평선 수렴을 통해서 전환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홀딩 전략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요. 자, LIG 넥스원도 볼게요. 최근에 이제 방산 관련한 부분에서 계속 움직이는 모습이 좀 있었죠. 뭐 유럽 쪽 뭐 나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추세가 아주 좋아요. 이거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뭐 한국항공우주와는 좀 다르게요. 추세가 계속 진행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 가고 있는 종목이고 흐름도 좋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추세선을 그어놓고 본다라면 추세 하단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등 나가면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죠. 97,000원 정도 수준이라면 한 번 정도 공략하셔도 되는데 이것은 이제 추세를 따라가는 매매이기 때문에 추세 하단부에 들어왔을 때 매매 들어가시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상단부가 좀 좁은 편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조금 더 높게 잡던다 하더라도 목표 주가가 지금 11만원 정도 나옵니다. 근데 또 나쁘지 않네요. 지금 9만원대고 11만원대까지 가면은 20%가 넘는 수익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고 여기서 또 추세를 더 돌파해서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하면 괜찮아 보이네요.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홀딩 전략 괜찮아 보이고요. 한 가지 걱정해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직전 고점을 넘지 못한 상황이죠. 그래서 약간 이제 이번 그 상승 흐름들이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라서 좀 부담스럽긴 한데 지금 시장도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현재로서는 일단 만약에 이 직전 고점을 넘지 못한 것이 부담으로 작용된다라면 85,000원 지지가 이탈되는 시점이 바로 여러분들이 도망쳐야 되는 시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추세선이 이탈되는 85,000원이 이탈되지만 않으면 일단 그대로 홀딩 유지하시고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러면 96,000원, 7,000원 라인대에서는 매수 포인트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가 대비해서도 96,000원이면 한 6, 7% 정도 더 올라가는 구간인데 양봉 하나가 더 치고 넘어가면 대응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는 일단은 상황 보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만 유지하시고 만약에 주가가 계속 떨어져서 85,000원 아래로 떨어진다 이렇게 된다라면 네, 매도를 조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만약에 바뀌게 되면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조금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지금으로서는 뭐 추세상으로나 흐름상으로 나쁘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괜찮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 볼게요. 하이닉스도 걱정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내년도에는 이제 10년 만에 적자가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저 적자는 뭐 나올 수 있어도 뭐 상관없지 않나요? 근데 뭐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뭐 적자도 나올 수 있다고 그러고, 뭐 마이크론 감산 소식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반도체 지수 떨어지고 막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시황에서도 설명을 좀 드렸듯이요. 꾹 떨어졌다가요. 그거 물량 누군가가 다 받아갔어요. 그래서 쭉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같은 경우도 이제 4%대 상승 나왔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주가가 떨어질 거였다라면은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저점을 확실하게 다지는 구간을 보셔야 될 것 같죠. 8만원대 이상에서 저점 잡겠다. 이 얘기고요. 나는 돌리는 위치는 95,000원대 이상으로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스죠? 네, 박스 형태. 그 다음에 지금은 대형주가 좀 주목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긴 한데 지난 주말장에서는 시장이 약간 대형주 위주로 좀 눌리는 형태였어요. 그렇다면 네, 하이닉스가 지 혼자 잘났다고 뛸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이렇게 갇혀있는 형태의 모습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장 매수할 필요 없어요.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만 유지하시면 되겠는데 나는 없다. 나는 하이닉스 안 가지고 있다. 이런 분들은 조금 사시는 건 괜찮습니다. 다만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좀 뭐 비중을 많이 실어서 가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죠. 매수 포인트는 언제부터 나오냐면 여기 91,000원, 92,000원부터 나오기 시작하고요. 95,000원 넘기 시작하면 이제 돌아가는구나. 이제 올라가는구나.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95,000원이 넘어가는 시점이 되면은 삼성전자도 같이 상승하게 될 거고요. 그쯤 되면은 시장도 아마 2,500포인트를 넘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로 우리가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다 판단되니까 그런 정도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종목은요. 홀딩 그대로 유지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카카오 보도록 하죠. 카카오는 뭐 어쨌든 지금 매도는 없어요. 네, 매도를 할 이유는 없는데 지금 단기 반등 이후에 네, 저항에서 주춤거리는 모습이에요. 근데 한 가지 긍정적인 것은 뭐냐면 아래로 떨어지는 가격 조정이 아니라 옆으로 누워주는 기간 조정이 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보통 이런 자리들은요. 이격이 벌어졌을 때 이격을 좁히기 위한 모습입니다. 즉 상승 이후에 옆으로 누워준다. 이렇게 되면은 아래쪽에 있었던 지지 라인대가 딸려 올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시간은 조금 필요하지만 이런 모습들은 긍정적이죠.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조정이 강한 조정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은
뭐 크게 부담 가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올라간 시점에서는 차익 실현 들어가는 것도 맞죠. 네, 왜냐면 단기적으로 본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정도 올라갔다, 뭐 한 10몇 프로 올라갔다 이 정도면은 대응을 그냥 네, 해보시면 되죠. 한 10몇 프로가 아니라 한 20% 넘게도 올라갔을 수 있었겠는데요. 그래서 이 정도 수익이면은 네, 단기적으로는 할 만큼 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목표 주가까지 다 왔어요. 자,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면 되느냐. 자, 지금은 이제 갖고 있느냐, 뭐 수익 난다 안 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답답하실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5만원대 라인대에서 더 떨어질 만한 부분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홀딩 전략 그냥 유지하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추세라는 부분들이 이제 우상향을 계속 만들어줘야지 분위기가 좋아지게 될 텐데, 만약에 5만원, 한 5만 2천원, 5만 1천원, 5만 2천원 요 정도 이탈하게 되면 또 위협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점대를 완전히 신저가를 발생시키지 않는 상황에서는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추세가 이상해지게 된다면 또 답답하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매도는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이런 변동성, 만약에 5만 7천원에서부터 5만원까지 빠진다 했을 경우에는 변동성이 또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한 10% 넘는 변화에 우리가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에 맞춰서 대응들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라면은 안 팔 것 같은데, 지금은 파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안 팔 것 같은데, 만약에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 그렇다면 차익 실현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차익 실현은 지금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면 그냥 차익 실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올라가면 상관없는데 내려가면 차익 실현 하시는 게 맞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마찬가지죠. 뭐 아래쪽까지 좀 버텨보겠다, 난 못 버틴다, 이런 분들은 그냥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타나면 매도하시면 되는 거고, 버틴다 하시는 분들은 5만 2천원 정도까지는 지켜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21선도 같이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지지라인이 21선으로 바뀌니까 기준점을 21선으로 보셔도 괜찮다, 이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뭐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바닥을 잡아내는 것을 가장 최종 목표로 잡으셔야 되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매수 같은 부분들은 기회가 없죠. 네,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여기 5만원 또는 4만원대 후반 이럴 때 매수 이야기 해드렸을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매수하기가 조금 껄끄럽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생각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만 홀딩 전략 조금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6종목 KH건설과 대한전선,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SK하이닉스, 카카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또 다른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